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아재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예전에도 영상에서 설명을 했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달락달락 이렇게 따로따로 하니까 연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오늘은 총괄적으로 한번 훑고 가는, 예, 대략적으로 이렇게 반도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지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또 반도체를 투자함에 있어서 반도체 공정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끝에 강의를 식으로 만들게 됐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 반도체가 뭘까요? 반은 도체다. 이 얘기예요. 그냥. 어쩔 때는 전기가 흐르는 도체가 되다가 또 어떨 때는 전기가 안 흐르는 물체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세미, 반, 도체, 컨덕터. 예. 그래서 세미 컨덕터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전기를 안 흐르게 하다가 원할 때는 전기를 흐르게 만들려고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반도체의 8대 공정,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되는 8대 공정. 8대 공정. 1. 뭘 해야 할까요? 예. 웨이퍼 제작. 웨이퍼를 만들어야 되겠죠. 2. 2. 산화 공정. 3. 포토 공정. 4. 식각 공정. 5. 증착 이온주의 공정. 그 다음에 6. 금속 배송 공정. 7. EDS 공정. 8. 패키징 공정. 예,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의 중에 요거죠. 예,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요 3, 4, 5, 6을 반복해서 이게 반도체를 층층이 이제 건물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층층이 이런 반도체를 우리 뭐 낸드 플래시 몇 단, EUV 레이어스 뭐 몇 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건물로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웨이퍼라는 땅 위에 올라간 건물이다. 예.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웨이퍼는 어떻게 만들까? 웨이퍼는 모래로 만듭니다. 네, 모래. 왜 모래일까? 모래는 뭐가 있기 때문에 SI 규소가 있습니다. 이 규소를 이런 기계에 놓고 고온 고압으로 녹여요. 예. 그러면 실리콘 액체가 됩니다. 순수한 실리콘 액체가. 그 실리콘 액체를 굳힙니다. 여기 이제 모래를 이렇게 넣어서 이런 모양의 이제 기계가 있어요. 예. 주입이 되고 이제 액체가 돼. 고온 고압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냐?
요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 요거를 인곳. 그럼 인곳은 뭐냐? 그럼 실리콘, 순수한 실리콘 모양의 기둥이죠. 예. 요거를 얇게 자르는 걸 자르면 웨이퍼가 됩니다. 예. 이런 웨이퍼가 되는데, 이게 왜 웨이퍼라 불리냐? 웨하스 있죠, 웨하스. 웨하스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격자무늬라고. 우리 웨하스 보면은 이렇게, 웨하스 먹어보셨죠? 다 이제 격자무늬잖아요. 이거를 웨이퍼라고 한다. 이러한 웨이퍼를 바로 쓰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웨이퍼를 이제 보호해주는 보호막을 해줘야 되거든요. 보호막. 예, 이거를 산화공정이다. 근데 산화공정도 뭐 그냥 액체에 담그는 방법, 아니면 기체로 산화시키는 방법, 이렇게 달라 있어요. 액체로 담그는 방법은 불균질하게 이렇게 산화막이 형성돼요. 기체는 균일하게 돼요. 대신에 액체로 하는 방법은 속도가 빨라. 담갔다 놓으면 산화가 빨리 되겠죠. 액체. 근데 기체가 되는 건 속도가 느린데 균일하게 됩니다. 정밀한 공정에서는 기체 산화를 쓰겠죠. 그러면 이제 산화 공정을 끝났으면 포토 공정으로 들어가는데, 포토 공정은 어떻게 됐나? 예, 이렇게 강원이 이렇게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을 이렇게 패턴이 그려져 있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포토 마스크죠. 예, 마스크. 그래서 이 빛을 통과해서 이 렌즈가 있거든요. 렌즈. 이렇게 집약돼서 여기 넓은 웨이퍼에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 원리인데, 이 빛을 광원이라 해요. 광원. 예전엔 수은등도 있었지만 지금 뭐 KRF, ARF 이렇게 쓰고, 이제 요 ARF에서 발전된 단계가 ARF 이머징 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요거를 DUV 라고 하고, 최근 첨단 미세 공정에서 각광받는 게 EUV죠. EUV. 예, EUV. 요 DUV는 요런 게 이제 파장이 요거는 커요. 펜으로 따지면 굵은 매직, 완전 굵은 거, 그리고 조금 덜 굵은 거, 예,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발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예. DUV는 딥 UV, 예, 울트라 바이올레이션에서 UV 하죠. 우리 자외선 차단제, 예, 선크림, 예, 그때 UV입니다. 자외선, 이게 깊은 자외선이다. 그래서 요거를 힘 자외선. 그러면 EUV는 뭐냐? 익스트림 UV 해서 극자외선이라고 해요. 익스트림. 극 또한 얇다. 이거는 뭐 그냥 두꺼운 펜이고, 예. 그래서 EUV라고 하는데, 이 빛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나눠지는데, 왜 빛이 중요하냐? 굵은 펜으로 그림을 그린다면은 그림이 정교하지 못하겠죠. 미세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뭐 굵은 펜을 그리고 지우는 작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옆에를 지우개로 지운다던가.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어요. 그쵸? EOV가 있다 그러면 편하게 얇은 그림을, 미세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EOV가 미세 공정에 각광을 받는 거고요. 이러한 빛이 마스크에 들어오겠죠. 이 마스크에 들어오면 이 패턴에 따라서 그림이 그려질 건데, 이 렌즈 되면
보통은 4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4분의 1이 빛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씩 달라요. 예. 사실상 EUV는 빛이 특징이 흡수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렌즈를 써서 한 번 한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씩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니까 여기서는 그냥 렌즈에 이렇게 되면 빛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요 모양대로 요 마스크에 있는 모양대로 웨이퍼에 그림을 그려진다. 옛날에 돋보기로 빛을 모아갖고 검은색 종이 같은 거 태워 보신 적 있어요? 빛이 이제 반응을 더 잘하고, 그쵸? 그 부분이 이제 잘 타기 위해서 이제 검은색으로 막 연필로 막 색칠해갖고 검은색 종이를 만들잖아요. 이 빛에 더 잘 반응하기 위해서 여기 강광액을 도포합니다. 강광액. 이거를 PR이라고 해요. 용어가 참 많죠.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PR이라고 해요. 이게 그 강광액에 따라 빛에 반응을 해서 패턴 새길 때 딱딱하게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포토 공정이에요. 포토 공정까지 설명이 됐죠. 이 포토 공정에서 빛에 노출돼서 딱딱하게 변한 그 그림을 깎아주는 작업을 식각 공정이라고 해요. 식각. 말 그대로 식각 깎아주는 방법이죠. 이제 요 공정도 마찬가지로 액체식이 있고 기화식이 있어요. 액체는 또 마찬가지로 정밀한 부분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다 기체식으로 되는 게 이제 다 정밀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서 식각, 증착, 뭐 이온 주입 공정에서 다 기체식과 액체식이 있는데 액체식은 좀 속도는 빠른데 공통적으로 정밀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첨단 미세 공정에서는 기화식을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포토 공정에서 이렇게 패턴이 그려져 있는 이렇게 포토 공정에서 식각 공정을 한다 했죠. 식각 공정. 액체로 쓰는 공정하고 기체로 쓰는 공정이 있습니다. 요 식각 공정에서 우리가 목공예를 예를 들면 음각, 양각이 있죠. 예.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것은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아니면은 이제 요 딱딱해 굳은 거를 볼록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플러스 포지티브 마이너스 이게 음각 양각이죠. 이렇게 됩니다. 웨이퍼상 그걸 식각을 거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식각이 된 거를 다시 이제 증착 방법하고 이온을 주입해 주는데 증착은 뭘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나 예. 아니면 이렇게 들어간 거 예. 이렇게 있을 때 요게 이제 표면에 방막을 입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보호막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방막을 입혀주는 걸 증착이라고 하고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이온을 주입하는 것을 전류를 이동하는 운송 수단 기차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비행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전기를 운반하는 이런 것들을 이온 주입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온 주입. 그다음에 금속 배선 공정은 이제 이온 주입이 이렇게 웨이퍼에 패턴도 그려져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제 증착으로 해서 겉에 방막도 씌워져 있어요. 그렇죠? 깎아져 있고 뭐 더 패턴이 이제 정확하게 생겨져 깎기도 하고 이제 예? 필요한 부분 불필요한 부분은 깎아주고 뭐 이래서 분명하게 식각 공정을 거치는 거 패턴끼리 연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길 이게 금속 배선 공정이에요. 금속으로 이렇게 배선을 해서 전기가 잘 통하도록 예, 금속 배선 공정. 요 금속 배선은 보통은 알루미늄 많이 쓰입니다. 알루미늄. 예. 그 아까 말했던 이온 이 금속 배선을 통해서 지나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이온 주입에서 이온이 뭐라 그랬어요? 기차.
뭐 자동차, 비행기 뭐 이렇다 그랬죠. 이동하는 이동 운동 수단이에요. 전기가 이동하는 운동 수단. 거기에서 이제 금속 배선 공정이 끝났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금속 배선까지 끝나면 웨이퍼 위에 요 단계를 포토 공정, 희각, 증착, 금속 배선 공정을 계속 해줍니다. 그러면서 층을 쌓아 올리죠. 계속 해주면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전 공정. 요까지가 전 공정이에요. 전 공정. 그 다음에가 들어가는 게 EDS 공정하고 패키징 공정입니다. 두 개를 후 공정. 이 후 공정을 오삿 하죠. 이게 오사트 공정이라고 하죠. 예. 웨이퍼 위에 이렇게 쌓여진 건물들. 예. EDS 공정이라 하는 거는 EDS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적 특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프로브 카드를 갖다 대면 뭐 전기가 통하나 안 통하나 확인을 할 수 있대요. 드라이버, 예, 십자, 일자 드라이버도 이렇게 또 갖다 대면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뒤에 불빛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전기업자들 같은 경우는 공사장에 기계를 갖고 가서 갖다 대죠. 그러면은 이제 뭐 전기가 얼마나 흐르는지 나타나고, 그런 거를 이제 프로브 카드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가 잘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왜 그냥 EDS 공정을 하느냐? 전기가 잘 통하고 뭐 양품, 불량품 이거를 선별하고, 이 중요한 게 이 불량품을 최대한 양품으로 만드는 거. 예, 이거는 수율이랑 관련이 있겠죠. 수율은 전체 생산품 중에 양품의 비율을 수율이라고 합니다. 예, 이 불량품을 최대한 양품으로 수리를 해서 양품으로 만들고, 불량품으로 판정된 거는 이제 패키징 공정까지 안 가도 되는 거죠. 패키징 공정은 포장 공정인데 포장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불량품을 포장해서, 불량품은 포장을 안 해도 되겠죠. EDS 공정은 수율과 비용 문제다. 근데 이 칩끼리 요 안에서는 금속 배선 공정하고 이런 게 다 각 층마다 들어갔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층마다 연결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우리 이렇게 반도체 칩 보면 막 옆에 이렇게 막 작은 금속 선들이 이렇게 막 있는 게 이제 와이어 본딩. 와이어. 금속, 그러니까 선이라는 얘기죠. 본딩. 와이어 본딩. 건물로 따지면 겉에 이제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단은 밖으로 돌출돼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와이어 본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안으로 연결했어요. 예. 따지면은 엘리베이터. 이거를 플립칩이라고 해요. 플립칩. 예. 크게 그렇게 나눕니다. 뭐 요새는 뭐 터널 뚫어서 TSV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큰 틀이 요 두 개예요. 예. 이게서 정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전기가 통할 수 있게 해주는 걸 패키징 공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플립칩이 있다. 예, 이 방법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뚫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최종 테스트를 통해서 안전한 반도체로 태어난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빠지는 부분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나중이라도 이제 보충 설명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할 테니까,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예, 이렇게 뭐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렵지 않게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는데 뭐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